생명체는 그것이 아메바와 같이 아무리 하등한 그런 생명체일지라도 단백질과 DNA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생명이 없는 물질은 단백질과 DNA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DNA가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단백질을 좀 살펴보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발톱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고요. 또 우리 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 속에서 그 중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또 효소라는 또 단백질도 있습니다. 어, 나아가서 여기 예를 든 헤모글로빈 같은 그런 단백질은 이제 그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제 산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산소를, 이 각 세포에 그 운반해서 생명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그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은 우리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그 필수적인 그런 그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단백질이 없으면은 생명 활동이 그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단백질이 그 어떤 그런 그 구성 물질로서 되어 있냐면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쫙 펼쳐보면은 그 아미노산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그 탄소 화합물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고 그 사방으로 네 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탄소 그 화합물들 어, 이 아미노산들의 긴 사슬입니다. 어, 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자연에는 이제 20가지의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들이 예를 들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이렇게 그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의 긴 사슬이다, 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뭐,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의 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그런 숫자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그, 아미노산들, 20가지의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모여갖고선 이게 쫙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특정한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이라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텐데 그때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이것이 그 연결이 돼야지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영어
알파벳으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 영어 알파벳에 2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6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개의, 20가지의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문장에서도 어떤 그 문장이 의미 있는 그런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알파벳이 반드시 특정한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 제가 소속한 학교가 이제 아주대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Welcome to 아주 유니버시티 이렇게 그 문장을 만들었을 때 잘 알다시피 이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일 처음에 W로부터 시작해갖고 W, E, L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알파벳이 그 이런 순서로 배열이 돼야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알파벳인데도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특별한 어떤 순서 없이 그 배열하게 되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그런 어, 그 문장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게 될 때 그 단백질이 제대로 된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특정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수백 개의 어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단백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미노산들이 정확한 그 순서대로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단백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그 아미노산들이 그 정확한 그 순서를 알아갖고선 그거를 맞춰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아미노산들끼리 저절로 그냥 어떻게 뭐 그 알아갖고선 그렇게 순서를 맞추는 그런 방식일까요? 20세기 중반까지 이 문제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그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그 어, 신비스러운 문제였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풀리게 된 거는 DNA가 밝혀지고 나서 이 신비가 그 풀리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이 뭐 생명체 하면은 DNA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어, 이 DNA가 그 어떤 물질인가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밝혀진 게 이제 1953년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이 왓슨과 크릭이 최초로 DNA가 이제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밝혔는데 근데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중에서 지금 두 개의 나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나선이 지금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물질이 있어요. 여기 알파벳에
AT, G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뭐 화학 물질인데 간단하게 그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DNA에서 이 나선과 나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물질, 이거를 이제 뉴클리오티드 염기라고 합니다. 이 물질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처음에 그 왓슨과 크릭이 이 구조를 밝혔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양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선과 나선을 연결해주는 뉴클리오티드 염기라는 이 ATGC로 나타내진 이 물질이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에 있어서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순서를 가지고 배열이 돼야 되는지 그 순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냐면, 어, 지금 이 DNA에서 이 나선을 따라서요, 이렇게 쭉 지금 예를 들면 T, G, A, C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어. 근데 이 나선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뉴클리오티드 염기가 바로 아미노산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것들이 사실 그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고 이 뉴클리오티드 염기는 보시는 대로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가 무슨 어떤 뭐 알라닌이라는 뭐 아미노산을 뭐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한 가지는 저 뭐야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고 뉴클리오티드 염기는 4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그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선을 따라서 DNA에서 나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뉴클리오티드 염기 3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여기 과학자들이 발견한 뉴클리오티드 염기 3개가 어떻게 아미노산에 대응하는지 그거를 이제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DNA 그 나선을 따라서 GTT이라는 그런 염기 3개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여기 바알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아래에 CTT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DNA에서 여기 그 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요거 3개가
어떤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는 게. 그 정말 생명체는 놀라운 암호 규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어떤 단백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암호대로 예를 들면 뭐 TGA가 만약에 무슨 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 아,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라이신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C 뭐 H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CH는 뭐 알기닌이다 그러면은 알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되고 있다라는 거. 생명은 이런 놀라운 암호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양의 정보예요. 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DNA는 우주에서 가장 집적도가 높은, 정보의 집적도가 높은 그런 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이게 얼마만큼 그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요. 가장 하등한 아메바 같은 그런 그 단세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에 있는 정보의 양만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책으로 쓴다 그러면은 100페이지의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DNA의 정보는 얼마만큼 클까요? 뭐 수천 페이지 또는 수만 페이지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생명체가 어, 그 전에는 단지 물질과 에너지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발견된 이러한 놀라운 그 생명체 내 정보 보유 성질을 과학자들이 어, 알게 되면서 이제는 생명체에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물학에서는 생물 정보학이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분야로 지금 인식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DNA에 기록되어 있는 이 뉴클리오티드 염기들의 그 암호 코드를 우리가 보면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지금 위에 어, 제가 적어 놓은 거는 DNA 나선을 따라서 그 나와 있는 뉴클리오티드 염기를 쫙 적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뭐 그냥 ACGT의 그냥 무작위적인 그런 그 배열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그 규약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단백질 만드는 아미노산들의 정확한 순서를 지금 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CG는 알라닌, 그다음에 CGA는 알기닌, 또 그다음에 또 알라닌 이런 식으로
이 세계가 한 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쓰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이진수를 써갖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0101011 요거를 어떤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대문자 W. 그 다음에 나오는 01101000 뭐 이거는 또 어, H 소문자 H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규약이 있어요. 에스키 코드라고 해갖고 미국 표준부호라고 하죠. 그 어, 이 이진수로서 어떤 알파벳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그 DNA에 있는 뉴클리오티드 염기들의 서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타나져 있는 이 이진수로 나타내진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비록 하나는 ACGT라는 그런 그 화학적 문자를 써갖고선 나타냈고 또 여기에서는 0하고 1이라는 그런 그 숫자를 써갖고선 나타낸 그런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거를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이죠. 그 규약은 서로 달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이 쓰여진 거는 ASCII 코드에 따른 규약. 이것도 사람들이 만든 규약이죠. 이 DNA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규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규약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NA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앞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정말 그 화학적 문자를 썼지만 놀라운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분자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다라고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입니다.